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3년 만에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고 하며 내달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발표하자 안도하는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22일 교도통신은 해설 기사를 통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아슬아슬하게 종료를 피하게 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한미일 간의 협력을 기능 부재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가 발표됐지만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찬물을 끼얹는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꺼내들고 나왔는데 한국이 지소미아로 반격하자 이에 굴복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으려는 일본의 태도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타격을 주려고 수출 규제를 공격했는데 사실상 한국은 타격을 입지 않고 자신들의 피해만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역공으로 나선 지소미아에 흔들리며 미국의 압박까지 받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은 일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지소미아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핵심 중 하나인 한미일 삼각 안보축이 흔들린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고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카드는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데이비 스트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를 먼저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연기안을 제시하고 지난 19일 도쿄에 가서 일본을 대화에 나오라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날 정책 대화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체면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화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이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일본은 이젠 지소미아를 지키려는 노력까지 해야 합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잠깐 집을 떠나야 할 때 의외로 걱정하는 것이 화장실일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과는 다른 해외에 나갔을 때 실수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길을 걷다가 혹은 여행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없을 땐 주변 가게 주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에선 보통 이럴 땐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무료로 이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돈을 주고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러시아에서는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 때 인테리어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칸막이가 없어서 이를 보며 고개를 돌리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다음으로 벨기에인데요. 보통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이동식 오픈 화장실입니다. 오직 남자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비데를 보고 놀라는데요. 의외로 아직까지 해외에서 비데를 사용하는 곳이 한국만큼 많진 않습니다. 또 방식도 장치도 다른데요. 한국은 앉으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발동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를 본 후 일어나면 물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또 이 밖에도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자동화된 한국식 비데를 이용해본 외국인들은 기술력에 놀라워합니다. 한편으론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휴지로 처리를 했다는 외국인 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해외 비데는 어떤 방식일까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데는 변기 옆에 따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비데입니다. 언뜻 보면 세면대 같아서 양치질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손을 씻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세면대 같이 생긴 게 바로 비데입니다. 물론 손이나 발을 닦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꺼려지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네요. 다음은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의 비데인데요. 비데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기 옆에 물 호수가 달려 있는데요. 이는 화장지 대신 이용하도록 달아놓은 것인데 화장지가 없고 물 호수만 있는 곳도 있으니 항상 휴지를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해외의 방식들을 보면 대부분 수동적인 비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자동화된 비대를 사용합니다. 한국 비대의 기술력이나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럼 해외 반응 보겠습니다. 나는 브라질에서 몇 년을 살았고 단지 몇 개의 호텔에서만 그것을 보았지. 그것들은 적어도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아. 한국에서 사용하고 비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선 사용하지 못해. 책임져 한국. 저것은 매우 긍정적인 습관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야 해. 과학의 발전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편하게 해주는데 한국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했다. 모든 버튼들을 눌러보았고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을 투자했지. 그래도 작동 방법을 알아서 기분 좋아.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아. 찾기 굉장히 힘들 거야.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것 외엔 기능이 없을 거야. 하지만 일본 어디에서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 한국은 화장실에도 이상한 짓을 해놓았구나 생각했어. 실제로 나는 조작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사용을 못했지. 맞아. 나도 한국에서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나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구나. 중요한 건 그것은 17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발명이 되었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또 그들에게 맞게 국산화해버렸네. 우리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에 가면 한 단계 더 진화를 한다. 태어나서 한국에서 처음 봤고 처음 사용해봤어. 평생 채식만 하던 내가 고기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 나는 공중 화장실, 심지어 비대 친화적인 국가들에서도 비대를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었어. 나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가. 내가 더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당장 알려줘. 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평소에 사용한다. 나는 너네들과 똑같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난 프랑스인이야. 몇 년 동안 비대를 본 적이 없어. 예전처럼 흔하진 않아. 한국에 그것들이 많은 것도 놀랐지만 나는 깨끗해서 놀랬어. 당장 잠을 자도 될 정도로 깨끗했지. 큰 가방에 돌아다니며 해체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없는 건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크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외 나갈 때 2시간 전에 공항을 가잖아요. 네. 근데 출국이 20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럼 1시간 40분 동안 뭐 하겠어요? 면세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다가 물건 사는 거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0만 명의 이상의 일본인이 인천공항만 왔다가 한국을 들어오지 않고 트랜짓해서 나가요. 관서공항 거기는요, 매년 공항이 이게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일본의 허브공항은 나리타가 아니라 인천공항인 거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디지털 조선통신사 염정순 박사님께서 저희 또 환영하러 이 마중을 나오셨네요. 염 박사님하고 이 공항 현장에서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선대인이 간다 일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이게 다 뭔가 연결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인천공항 나오셔가지고 네. 인천공항 출국할 때 걸렸던 시간하고 나리타에 와서 입국하느라 걸렸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리타 공항 들어올 때가 훨씬 좀 많이 걸리대요. 한국은 진짜 이렇게 일처리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진짜 훌륭한 공항이고 인천공항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한국 사람은 모르는데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간 통계를 내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몇 분 걸리는지 입국할 때 몇 분 걸렸는지를 그 사람들은 그 매니페스토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지켜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몰라.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 갈 때 2시간 전에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은 출국이 보통 20분, 입국이 40분이에요. 이 정도의 시간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행 많이 다녀보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드나드는 게 편한 그 공항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은 그 애당초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공항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돈 버는 공항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만들어진 공항이거든요. 근데 돈 버는 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면세점에서 돈을 버는 공항이에요. 연간 면세점에서 버는 돈이 수천억 원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면세점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면세점에서 어떻게 버냐면 우리가 해외 나갈 때 2시간 전에 공항을 가잖아요. 근데 출국이 20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럼 1시간 40분 동안 뭐 하겠어요? 1시간 40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면세점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다가 물건 사는 거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2시간 전에 안 가고 1시간 전에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여행사에 2시간 전에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숨겨진 면세점의 고객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을 오는데 인천공항에 오는데 연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800만 명의 이상의 일본인이 네. 인천공항만 왔다가 한국을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트랜지스라는. 트랜짓해서 나가요. 오, 야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 그 800만 명을 대상으로 예. 일본 국민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루이비통,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면세품 아, 그거를 엄청나게 파는 거죠. 전 세계 네네. 면세점, 공항 내 면세점, 네. 탑승구가 있는 네. 면세점에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었대요. 오. 그거를 유치하려고 한국에 가서 해갖고 유치를 한 거라고. 오. 왜 그러냐면 루이비통은 물건을 팔 때 네. 그 손님들한테 물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소개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텐드를 한대요. 종업원이. 네네. 그리고 정원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면 난잡스러워 갖고 네. 입구에서 막아요. 아. 그런 걔들 폴리시가 있는데 네. 그 공항 면세점에서 지금 비행기 시간 봐가면서 이거는 자기들 아니다 그래갖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안 하는데 인천공항만 되는 거예요. 왜냐? 인천공항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네. 여유 있게 쇼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 어마어마한 쇼핑을 해준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왜 일본은 자기네 나라 공항 지금 보니까 여기 나리타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하네다 네. 공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왜 그 그걸 얘기가 놔두고 이제, 그 얘기가 인천 되게 공항을 재밌는- 넣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네. 이제 일본을 보고 느낀 거였어요. 오, 일본이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 김포공항밖에 없을 때 일본도 하네다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하네다 국제공항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일본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해서 네. 거대한 꿈을 품고 만들어진 게 이 나리타 공항인 거예요. 오, 그래서 네네. 세계로 나가는 공항을 하려면 그 저기 소음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네. 도심에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 주민들의 항의가 적은 동네 네. 바닷가 네. 골라서 온 게 여기 나리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일본 정부의 목표는 그래서 하네다는 국내선 전용으로 하고 여기는 국제선 전용으로 하자. 지금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그랬는데 아닌가요? 네,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 네. 동경도의 입장에서 네. 그걸 국제선을 놓기 싫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 나리타가 들어있는 지바현의 입장에서는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서로 간에 말은 안 하고 주먹질하면서 네. 오늘까지 왔는데 네. 결국은 동경도가 소극적으로 가다가 네. 도쿄올림픽이라는 걸 기화로 네. 거봐라. 이게 불편해서 안 된다. 이게 지금 나리타에서 동경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걸리고 안 된다 그래갖고 저기 확장 중이거든요. 하네다를? 하네다 확장 중이에요. 활주로도 늘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인천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인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일본을 따라서. 일본 따라서 네. 한국에서 뭘 배웠냐면 두 가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바닷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사카에 가면 간사이라고 있잖아요. 오사카에 간사이 공원. 네네. 그거는 섬을 만든 거잖아요, 인공섬을. 네네. 그 두 개를 본 거예요. 오.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그 관서공항 거기는요 매년 공항이 이게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이게 제끼 가지고 네. 이게 조절을 해줘야 돼, 아. 올려줘야 돼. 자동차 잭 올리는 거.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관리 비용이 드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네. 인천공항이 생각한 게 저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른 게 영종도예요. 영종도는 마침 그 육지에 연이어서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섬이 바위섬인 거야. 네네. 그래서 바위섬을 갈아가지고 깎아가지고 메운 거죠. 음. 그래서 영종도가 생긴 건데 네. 그럼 이제 가라앉지도 않고. 화놓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보고 인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일본은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지. 근데 아마 인천공항은 그걸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사실은 진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한에다가 계속 안 놓고 네. 양쪽으로 지금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국제선, 국내선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인천공항은 서울에서 김포공항에 30분이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됐는데 여기는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네. 특히 일본은 나라가 넓어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뭐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에서 네. 한국으로 오는 직항편이 생겼지만 네. 인천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직항편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지방공항이 28개 정도 있는데 네. 28개 공항에서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관서공항으로 가던가 간사이. 간사이로 가든가 아니면 나리타로 오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를 이용한다고 치면 홋카이도에서 여기를 이용한다고 치면 거기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네. 짐 붙이고 하네다에 와서 짐 찾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달려서 여기 나리타에 와가지고 다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그러네요. 돈이 많이 들지. 돈도 많이 들겠네. 홋카이도에서 저 하네다까지 왕복 비행기 싸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거 우리 지금 여기 일본 오는 것보다 훨씬. 지금 삿포로에서 저기 인천 가는데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돈 들지. 네. 시간이 이동하는 데만 해도 4-5시간 들지.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네. 하네다에서 네. 나리타까지 보내지 않고 저기 국제선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우리나라 인천공항공사라든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인 거예요. 와, 머리 잘 썼네.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지방이 전부 피폐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지방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관광객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서 저 국제선을 유치합시다. 그래갖고 국제선이 없는 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공항에 비행기가 한 번 올까 말까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유령공항 되죠. 비행기가 날리는 데인지 새가 날리는 데인지 모르는 공항이잖아요. 일본엔 그런 공항이 90개나 됐거든. 와, 그렇게 나만요? 근데 어쨌든 28개 공항에 가서 영업을 해가지고 네. 28개 공항 중에 14개는 대한항공, 네. 14개는 아시아나가 아시아나가. 가서 네. 직항편을 취항이라고 시작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일본 관광객을 실어서 네. 인천공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트랜짓해서 세계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의 허브공항은 나리타가 아니라 인천공항인 거죠. 야, 이거 재밌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싸겠어요. 대한항공을 네. 거기서 끊어서 삿포로에서 끊어가지고 네. 저기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고 미국 나간다 그러면 네. 요 비행기 싹 하고 그 짐도 붙여버리니까 빈손으로 네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2시간 동안 쇼핑하다가 네. 그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일본에서 이거를 타파하고 싶은데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나리타 공항 뭐 할주로 새로 더 늘린다면서요? 근데 그게요. 네. 이게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리타 공항은 처음에 땅을 수용할 때 그렇게 넉넉하게 수용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활주로를 늘리려고 그래도 네네. 하나나 2개밖에 못 늘리거든. 아. 근데 인천공항은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알지만 전체 부지의 절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는 땅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은 활주로를 하나 더 늘려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금 자민당이지만 민주당 정권 때 일본의 민주당 정권 때 국토건설부 장관이 일본에 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도 활주로 하나 늘리자라고 네.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천공항을 우리 허브공항으로 써야 되냐. 네. 그래서 활주로 하나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도 하나 늘린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리타보다 인천공항은 늘 활주로가 한 개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 아니 뭐 맘먹기에 따라서 10개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인천을 들려서 유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나리타를 들려서 유럽으로 가느냐 선택자가 2가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천공항은 네. 조종사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서비스가 엄청 좋고요. 네네. 그러면 굳이 네. 미국 비행기가 나리타 들려서 갈 필요 없죠. 인천공항 네. 조종사 입장에서 어디가 좋으냐 그러면 서비스가 좋은 인천공항이 좋다고 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로남불, 내불남로. 네블람노?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일본에 가서 겉모습만 보고 네. 야 일본이 우리보다 잘한다. 기가 막히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거꾸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선, 국제선을 분리해서 이 세계로 나가는 공항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배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의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플랜트로. 지금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항 컨설팅을 해주고 공항 동선에 그쵸, 그쵸. 공항을 어떻게 지었지? 어떻게 해야 면세점에 사람을 많이 몰고 어떻게 해야 수속이 빨라지고 네. 그런 노하우 있잖아요. 공항의 운영 노하우, 공항 건설 노하우, 공간 배치. 공간 배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공항 시스템 전부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래서 공항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국산화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최적화한 다음에 네. 세계로 파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고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자꾸 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소득 좀 높고 앞서서 발전한 나라들한테 약간 주눅 들어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늦게 시작했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 공항부터 해서 공항 운영까지 한국이 되게 참 앞서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예, 출발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 이 동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한국이 잘하고 있는 모습 또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대인이 간다.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